대한민국은 끝났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지금 현재처럼 말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최악을 기록을 하면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7이거든요. 가임 여성 한 분이 한 명의 아이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0.7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충분히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수 있고요, 멸망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전체 말입니다. 흐름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1분기가 0.9명이었어요. 그나마 가임 여성 한 명당 한 사람 가까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2분기에 0.84, 3분기도 0.84, 심지어 말입니다 4분기에는 0.76까지 떨어졌거든요. 2021년 1분기에는 0.88까지 올랐지만 1분기 기준으로 봐서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2022년 1분기에 0.87, 0.88에서 0.87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0.81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4분기가 0.70이었고요. 급기야 말입니다, 올해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0.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저죠. 사상 최저. 결국은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가임 여성 한 명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을 낳아줘야지 인구를 유지할지 그런 가능성이라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0.7까지 떨어지면 충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는 그런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이 끝났다의 시리즈의 아주 기초 지표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뜻이에요.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빠지면 충격 그 자체가 되거든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한 달에 말입니다, 한 달에 이게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되고 분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분기를 보면 여러분 더 놀라십니다. 딱 보면 말입니다, 올 2분기에 56,000명이었어요. 3분기에 57,000명입니다. 2020년 1분기에 74,000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당 베이비 부머 세대들만 하더라도 이게 5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 59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 여기는요 100만 명이 넘거든요, 한 해.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분 57,000명이면 분기당 이렇게 되면 30만 원 벽도 당연히 무너지고요. 1년에 아이가 3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정도의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30만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안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말입니다 6만 명 이하로
분기당 내려간 것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입니다. 그중에서 말입니다. 진짜 최저는 2023년 2분기 5만 6천 명이고요. 3분기에 5만 7천 명이나 작년에 4분기에 5만 7천 명, 작년에 2분기에 5만 7천 명. 이게 역사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충격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양산이 벌어지거든요. 연도별로 한번 보실래요? 1975년만 하더라도 가임 여성 한 병당 평균 출생아 수는 4.53명이었어요. 4.53명. 80년대도 2.82명이었고요. 80명대도. 지금 199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57명으로. 그래서 쭉 빠지기 시작해서요. 2018년에는 1.05도 1%도 1명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예요. 2018년에 0.98명이잖아요. 그죠? 2019년에 0.92명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0.84명으로 줄어들더니요. 작년에 0.78명입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올해는 이대로 가면 0.79명에서요. 0.78명에서 쭉 떨어져서 잘못하면 0.69명, 0.71명 이렇게 굉장히 역대적으로도 적은 숫자가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치예요. 야, 진짜 충격이죠. 이게 말입니다. 이대로 그냥 가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잘 나간다는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가장 힘있는 국가 지도자들 도대체 출산율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든 말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에만 최선을 다한다 이야기입니다. 왜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는 말을 모를까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요.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대한국이라는 우리 국민 이것을 챙기는 게 그들의 장래나 그들이 대한민국 지도자이고 싶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역사에 한 줄이 남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다 못하길래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오로지 정부 탓만 한다는 것, 이것은요 책임 방기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롯이 말입니다. 저 같은 필부도 이 출산율을 보면 걱정을 하고요. 정환진 TV를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출산율을 보면 걱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국민이 말입니다. 출산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일본의 경제지가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IMF가 대한민국의 피크론을 제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끝났다. 대한민국 정점론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세요. 인구 감소를 반영한 경제 성장률 전망 이거 다른 나라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했고요. 한국은행에서 했습니다. 2041년이 되면 0.9% 성장한답니다.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죠.
2050년이 되면 0.8%고요. 2060년이 되면 0.7%.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런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권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욕심을 차릴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챙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챙기고요. 국가의 권력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든 야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파로 갈라져서 네가 좋으니 내가 나쁘니 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불안하면 어느 누가 여러분 애를 낳겠습니까? 나라가 안정돼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나라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시끄럽고요. 경제는 출렁출렁 롤러코스터 경제입니다. 사회는요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문화는요 좌파 일색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모험 중에 대모험입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우리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말입니다. 문화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대로 가면 역사가 우리 시대를 단죄할 겁니다. 역사가. 그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저는 역사가 단죄하기 이전에 스스로들 깨달아서 우리 시대가 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서요. 출산율을 더 높여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돈으로 말입니다. 출산율을 높인다 쉽지 않아요. 결국은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됐을 때 출산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그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 관련해서는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걱정하면서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에 대한 걱정 또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